긴급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보유자 그나마 살았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1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소갈케 했던 그런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역을 불문하고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 1년 미만 보유분은 70%, 1년 이상 보유분이라 하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한다라면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분양권만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 단일세율,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라면 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분양권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란 말이 빠졌어요. 모든 지역, 그래서 1년 미만 보유분은 70%, 1년 이상 보유분은 60% 고율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핵폭탄급 내용이 있었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분양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다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적용 시기는 밑에 겁니다. 4번 내용이죠.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1주택과 현재 1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현재 내가 2010년 1월에 분당에 아파트를 6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되죠? 현재 만약에 또는 내년 3월에 분당 아파트를 12억에 양도한다라면 이분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년 보유 및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공제받는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분당에 있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송도의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내년에 판다라면 어떻게 되냐?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로 보기 때문이죠. 근데 10%가 아니라 20% 중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도차익이 5억이 넘으니까 기본세율 42%에 20%를 얹으면 62%,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부과하면 6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못 받게 되겠죠. 왜? 분당은 조정대상 지역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폐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자를 살펴볼까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고요. 작년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내가 올해 3월에 송도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9억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 양도차익마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게 된다라면 내야 될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이분은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42%에 30% 중과가 되겠죠? 그러면 79.2%가 적용이 됩니다. 왜? 42 플러스 30이면 72인데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79.2%, 약 80%가 세금이 됩니다. 양도차익에.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만 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케이스를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라면 어떻게 되죠? 취득가 6억에 양도가 12억이면 양도차익이 6억이 됩니다. 자, 이 6억을 전체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1억 5천으로 줄게 돼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2,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내가 12억 현금을 받으면서 내야 될 세금은 약 3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분양권이 주택으로 포함이 되면서 2주택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적용받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6억이 고스란히 양도소득금액이 되고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만 빼주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2,700이 아니라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의 20%를 중과하게 되죠. 그러면 6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약 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일시적 2주택자인데 분양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주택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아니라 3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42에 30이면 어떻게 되죠? 72%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약 4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보다 몇 배가 늘었죠? 양도세는 약 13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을 뿐인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자, 어느 정도. 그래서 분양권 때문에 핵폭탄급 세금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월 22일 어제 기재부에서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자, 원래 개정세법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당초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부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의 케이스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대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스러운 내용이라 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도 출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기재부 추가 보도자료 한번 참고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려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모두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